지금 3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 50분이 지나가는 시점인데요. 현대차가 장 초반부터 이 마이너스 3%대의 개파락으로 출발을 좀 했어요. 출발하면서 장중에는 이 마이너스 11%대까지 하락을 좀 해주면서 현재까지도 마이너스 10%가 넘는 또 강한 하락세의 흐름으로 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현대차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이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.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이란과 미국 전쟁 여파로 인해서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지난 주말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.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하락을 다 피해 가셨다라고 연락을 많이 주셨지만 이미 여기까지 이 대응을 놓치고 또 제 영상조차 처음 접하시는 주주분들이라면 이미 이렇게나 강한 또 주가의 하락이 발생된 현대차 종목 안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일전에 영상과는 좀 다르게 오늘 영상만큼은 현대차를 보유하신 주주분들이라면 또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요.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남들이 이 공포 투매를 해서 다시 한번 나올 이 반등 시점에 손해를 입을 때 우리는 더 나아가서 미리 이 대응 전략을 세워놓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 수익까지도 온전히 챙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현대차의 이 강한 하락 왜 나오게 됐나요? 일단은 주말간에 뭐가 터졌습니까, 여러분들?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이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와 이란 지도부 48명이 대거 사망을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으로 국장 전반적으로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국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하락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. 일단 전쟁은 났습니다. 다들 무서우실 거예요. 왜냐? 주식시장에서 전쟁만큼 무서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디 있겠습니까? 하지만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해야 되겠어요? 아, 매도해야겠다. 이제 진짜 끝이다, 도망가자, 이게 아니라 와 진짜 너무 사고 싶었는데 너무나도 비싸졌던 이 현대차의 종목을 드디어 싸게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는구나, 기회다 하시면서 이 환호성을 질러야 정상이에요. 제가 팩트로 말씀을 드릴까요? 이번에 이 미국 대 이란 사태 왜 터졌나요?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엉망진창으로 폭망했던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,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조만간 다가오는 이 중간선거, 이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요, 국민들의 시선을 돌릴 이 강력한 전쟁 트로피가 하나 무조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. 우리가 이 미국 대 이란 전쟁 나지 않을 거라는 거 몰랐던 사람은 없었어요. 그쵸? 미리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는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인지하고 계시지 못했어요. 갑자기 터졌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엄청 컸었던 건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말 그대로 이건 뭐예요? 정치적인 이슈일 뿐입니다.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. 현재 이 미국이랑 이란이랑 미국 쏜다라고 해서 갑자기 전 세계 이 AI 데이터 센터가 문을 닫나요? 여러분들, 이 엔비디아가 칩 생산을 멈춰요?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안 씁니까? 결국 이 시장의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는 이 거대하고도 본질적인 국면은 단 0.1%도 1%도 변화한 게 없어요. 계속 올라서 신규 매수하기 덜덜 떨렸던 그 부담스러운 고점 가격을요, 전쟁이라는 핑계로 다시 한 번 더 세력들이 아주 시원하게 뭘 해줘요? 박앤세일을 해주는 기적 같은 자리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, 오늘장 공포에 던지는 이 하수가 될지 아니면 용기 있게 쓸어 담는 이 승부사가 될지는 우리 주주분들 선택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 이 외인들의 패시브 자본이 빠지면서 현대차 주가에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하지만 현대차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? 이 개인들이 최근에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올렸던 종목이고, 실제로 오늘 날짜의 이 당일 지표를 좀 보게 됐을 때도 이거 당일 지표입니다. 이 키움증권이나 NH투자증권, KB증권 같이 이러한 개인들이 이용하는 개인 창구들에서 강하게 매수를 하는 이런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장 초반에 이 기회를 잡아갔어야 됐는데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이 지표 제가 왜 보여드렸을까요? 지금에 와서 이 외인들의 추가적인 이탈이 발생되면서 주가에 급락이 발생된 지금은 우리가 현대차에서 매도를 던지는 게 맞을까요?
아니라는 거죠. 당연히 외인들도 현대차를 가장 고점에서 팔고 가장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싶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죽었나요? 아니잖아요. 아직까지도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도 곧바로 이 매물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의 매수세를 이용을 해서 주가의 상승 과정 속에서 매물 정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. 결국 추가적인 상승 구간, 즉 개인들의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의 반등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윗구간에서 대응을 해나가면 되는 거라고요. 그런데 과연 이 상승 구간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?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게 아니라 수급을 동반한 이 외인들의 호가 체결 강도와 수급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. 하지만 본업이 있고 또 바쁜 이 개인 투자자가 지금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에 이 내용들 명확히 인지하고 캐치해내서 안전하고 정확한 이 타점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?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또 계속 방향을 잡아드리고 있잖아요. 소통방 꾸준히 눈팅하시는 분들은 또 그때그때 놓치지 않고 이 대응이 가능하신데 보통 따로 연락이 오는 분들이 이 안내들을 그때그때 캐치해내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. 본업이 있다라거나 집안일을 한다던가 뭐 각자의 개개인적인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주말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통방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이 변곡점들을 저는 잡아내고 있는데 제가 안내드린 이 안내들을 못 잡아가신 그 이후에 또 손실 중입니다. 서프로님 너무 힘듭니다. 이런 식으로 제가 연락을 받으면요 제 입장에서 전 알려드린다라고 해서 알려드렸는데 정말 너무 아쉽고 또 안타까워요. 그쵸?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진짜 이럴 수도 있겠다. 안내가 언제 나올 줄 알고 또 내 핸드폰만 붙들고 내 소통방만 계속 쳐다보시겠냐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이 방식은 진짜 무조건 내가 잘못 선택했다,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답답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아쉽지 않게 제가 방식을 아예 바꿀 겁니다. 이 매매 신호들을 원래는 소통방에서만 안내를 드렸던 거를 제가 이제는 문자로 직접 보내드릴 거예요. 잠시만 화면에 제 개인 번호 노출시켜 놨는데요. 화면 상담 잠시 보시면 010-3436-7531 번호 확인되시죠? 위에 번호로 그냥 현대라고만 남겨놔 주실래요? 그럼 제가 현대차 영상 보신 구독자분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. 저장도 해놔야 되고요. 문자 남겨주시면 현대차 구독자님 이렇게 저장을 할 겁니다.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이 매매 사인 전부 다 잡아서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좀 내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. 아무래도 소통방에서만 이렇게 의미 없이 안내 나가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이 됐고요. 일단 이렇게 하면 중간중간 제가 이 피드백도 정말 빠르게 드릴 수 있고 일단 최소한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지금까지 놓치셨던 분들만이라도 최소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이렇게 좀 방식을 제가 바꾸려고 합니다.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010-3436-7531 현대 이렇게만 남겨놔주시면 문자 남겨주신 주주분들 전부 다 제가 이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놓고 매매 신호들마다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. 요새 저희 채널이 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만큼 구독자분들도 빠르게 붙고 있는데 또 그러는 만큼 지금 이거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서 한 분 한 분 보내다가는 제가 차트 분석을 해야 될 시간에 문자만 또 하루 종일 보내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저는 이 단체 문자로 쫙 보내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굳이 답장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. 그리고 제가 계속 너무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또 구독자분들께는 따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 투자라는 게 또 혼자 하시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또 매수나 뭐 매도나 똑같은데 매매를 선택하기 전에 참고할 수 있는 뭐예요? 이 파트너조차 없다 보니까 또 혼자 하시면 손이 먼저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손이 먼저 나가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또 이 감정이 실리다 보니까 제일 하지 않아야 될 이 감정적인 투자로 인해서 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도 당장 말고요. 나중에라도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실 때 뭐 대단한 거라는 건 아니지만 소통방 입장을 좀 하셔서요. 저랑 이 주식 공부도 좀 같이 하고요. 또 이 소통도 좀 하면서 혼자 힘겹게 주식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 공부를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도 되어주고 소통을 할 수 있는
이 주식 파트너도 돼주면서 함께 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또 오늘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 오늘 제가 주말 영상에서도 분명히 이 하락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드렸는데 저는 알려드린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손실 보셨다라고 연락을 주시다 보니까 제가 서론이 또 많이 길었어요. 죄송합니다. 그럼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더 명확한 이 대응 전략과 함께 주가 전망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서프로였습니다.